자, 그럼 이번에는 환율과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 이 부분도 사실 이제 우리가 쉬어가는 동안 나왔던 소식이고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다뤘던 뉴스라서 한번 체크를 좀 해 볼까 합니다. 미국이 한국을 비롯해서 9개 국가를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2023년 하반기 그리고 2024년 상반기에 명단에 잠깐 빠져 있었다가 다시 이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둔 상황 속에서 지난해 11월에 다시 포함이 됐고요. 이번에 재지정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율 관찰 대상국 이게 왜 중요한지 잠깐 좀 보고 갈 텐데 특정 국가가 자국의 통화 달러를 가치를 인위적으로 좀 조작할 수 있다라고 가능성이 의심이 될 때 이 미국 재무부에서 환율 관찰 대상국이다라고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의심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듯이 긍정적인 부분은 아니고요. 부정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일단 지정이 되면 이 나라는 환율 조작할 수 있는 국가다라고 오해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느 나라 특히나 특정 국가 중에선 특히 미국이 되겠죠.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 있어서는 당연히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로 의심받는 거기 때문에 무역 협상에서는 더 불리한 조건을 가져갈 수밖에 없고요. 다른 국가랑 계약을 맺을 때도 마찬가지로 의심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리한 조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이 만약에 재지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 국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고요. 국가 신용도가 하락할 가능성도 있고 외국인 투자자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여기서 빠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과 정책들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환율 시장의 개입을 좀 줄이거나 혹은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는 방법이 가장 대표적으로 선택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후자에 있었던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는 방법에 관세 협상과 연결을 짓는다면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정책으로 대안으로서 확인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9개 국가를 선정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한국 비롯해서 중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이렇게 9개국이 포함이 된 상황이고요. 미국과 교역을 하고 있는 규모가 큰 20개국의 2024년 거시 정책 그리고 환율 정책을 평가한 보고서를 내놓게 됐습니다. 일단은 여기에 3개의 요건에 충족이 되면 들어가게 되는데 3개의 요건 중에 지금 2개에 해당하게 되면서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이 된 상태이고요. 올해 하반기에 발표하는 다음 환율 보고서부터는 각국의 통화 정책과 관행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기 위해서 점검 사안을 더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재지정된 부분이 왜 중요하냐라고 다시 좀 정리를 해보면 환율 주권, 수출 경쟁력, 무역 정책에 있어서 직격탄을 줄 수밖에 없는 이슈고요. 또 트럼프 행정부 재집권한 이후에 다시 지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무역 협상을 앞두고 압박하는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염두를 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은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야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어떤 협상을 할 때 좀 불리한 조건으로 조금 더 미국이 유리한 조건의 협상을 가져갈 수 있게끔 만드는 조치일 수도 있다라고 해석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관세 협상과 관련된 뉴스가 나올 때 한 번쯤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도체 보조금과 관련된 부분을 보겠습니다. 칩스 액트라고 해서 반도체 칩스법에 다룬 내용인데요. 러트닉 상무장관이 "너무 반도체 보조금이 후하다.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땐 한 4% 정도가 적당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지금보다 규모가 굉장히 많이 줄어든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지원을 전제로 해서 총 408억 7천만 달러를 투자해서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했었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러트닉 상무부 장관의 코멘트를 보면요. 반도체 보조금에 대해서 "지나치게 후해 보인다. 보조금 지급 대상 기업들과 재협상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에서 반도체 보조금을 재검토하겠다라고 밝힌 데 이어서 재협상이 진행 중임을 공개한 것입니다. 전임 바이든 정부는 미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총 520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조성하면서 미국 투자 계획을 밝혔던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과의 지급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날 러트닉 장관이 보조금 액수를 줄이지 않고도
투자 규모를 늘리게 되면서 보조금 비율을 낮춘 TSMC 사례를 언급을 했고요. 그래서 투자액 대비해서 보조금 비율은 10%보다는 4%가 더 적절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4%가 지금 TSMC 수준인데 TSMC 수준으로 만약에 조정을 하게 된다면 국내 기업들한테는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370억 달러를 투자해서 12.8%, 그리고 SK하이닉스가 38억 7천만 달러를 투자하면서 11%의 보조금을 받기로 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미국 인텔이 8%이기 때문에 인텔보다도 지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비율이 더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TSMC처럼 대미 투자를 지금보다 더 늘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진짜 4%로 조정될 경우에는 더 큰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미국의 높은 인건비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으로 이 비용을 좀 상쇄하겠다라는 전략이었는데 이 전략에 차질이 생겼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은 반도체 보조금 정책이 미국의 반도체 생산 시설을 유치하려는 미국 정부의 의지에 따라서 도입됐던 것이다. 그래서 보조금 삭감 여파를 따져보고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제협상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어서 칩스법의 그 퍼센테이지 조정이 어느 정도 될지도 조금 더 뉴스 체크는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마이크로소프트랑 관련된 내용 볼 텐데요. 마이크로소프트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기업 중에 하나가 또 오픈 AI죠. 이 두 기업의 파트너십이 변화는 하고 있지만 여전히 강력하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CEO인 사티아 나델라가 챗GPT 개발사인 오픈 AI와 파트너십에 대해서 이상 기류에 대해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변화하는 모습이 나타나곤 있지만 여전히 강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오픈 AI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가장 큰 고객이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AI 강자의 기술에 접근할 수 있게 돼서 매우 기쁘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고요. 또 오픈 AI랑 다각적인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누가 그걸 망치고 싶어 하겠냐라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이제 일각에서는 오픈 AI랑 마이크로소프트 사이에 약간의 이상 기류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의 CEO가 전격적으로 이를 확실하게 부인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뉴스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미국 제재 역설, 그러니까 중국 AI 자급자족 생태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시장을 좀 옥죄기 위해서 자급자족하지 못하게끔 수출 통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드웨어로 시작을 했다가 최근에는 소프트웨어까지 옥죄기를 나타내고 있는데 오히려 이게 역설적으로 중국이 자급자족하면서 반도체 시장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분석 기사입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들이 사라져 있는 미국 시장이 빠져나가 버린 그 빅테크 기업들의 자리를 자국 기업들로 챙기게 되면서 반도체 시장을 새롭게 재편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건데요. 모건 스탠리가 중국 AI 잠자는 거인이 깨어난다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보고서를 좀 살펴보면 지난해 34% 수준의 중국의 AI 그 칩 자급률이 지금 27년 예상치를 봤을 때 82%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한 3배는 조금 안 되겠지만 2배 이상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이 통제 정책이 과연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퀘스천 마크가 찍힐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지금 엔비디아 저사양 칩인 H20까지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보고서를 통해서 수치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미국의 정책들이 사실상 발휘를 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특히나 AI 반도체 칩, 그러니까 더 나아가면 로봇 시장까지 본다면 중국이 지금 휴머노이드 시장에서도 앞서 나가고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로봇 시장에서도 자급자족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